자, 우선 굉장히 중요한 소식,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동아시아, 동남아 3개국 순방에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로 동남아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집중했던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대통령보다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용기에 꽃게단 있고요. 레드파트 깔렸고요. 목걸이는 꽃목걸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인즉슨 필리핀 정부가 원전 사업 재개를 승인을 했고 그 원전 사업을 재개함에 있어서 필리핀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SOS를 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SOS를 누가 했느냐? 바로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당선인 시절 때부터 한국과 원전 가동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으로 순방을 간 것이고 결정적으로 어제 무엇을 했느냐? 바로 MOU 체결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만 하더라도 1조라고 해요. 1조.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 원전 재개와 관련된 1조 시장의 MOU를 체결한 겁니다. 또다시 돈 벌어온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원전 세일즈가 한 번 더 통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뭡니까? 38년 전 멈춰섰던 필리핀 바탄 원전 재건의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뚫어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필리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원전 수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중동에도 있고 최근에는 체코 원전을 통해서 유럽에도 갔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동남아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겁니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이어서 동남아 원전 진출 교도까지 마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원전 시장을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성과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요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순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방송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언론들이 제대로 조명을 안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건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언론들이 드디어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어제 KBS도 메인 뉴스에 달았고요. 자, SBS도 방송했고요. TV조선도 방송했고요. 채널A도 방송했고요. MBN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 한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예상 가능하신 것처럼 JTBC, MBC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 국익에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1조짜리 시장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JTBC, MBC는 일절 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걸 보도를 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JTBC부터 좀 보여드리면요.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또다시 단독 달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단독 김건희 여사, 여기도 단독 김건희 여사. 지긋지긋하죠? 자, 왜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감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함에 있어서 갇힌 군부를 때우는 게 바로 지금 JTBC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실제 민주당 지금 10개 상임위 모두에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그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정감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었고 더 나아가 실제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 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것을 꺼내다가 또다시 정쟁몰이 해보겠다라는 거죠. 뭐를 위한 겁니까?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것이죠. 자, 이게 지금 국회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국정감사가 민생, 국가를 위해 벌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벌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중요한 건 민주당이 별의별 쇼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한 예를 전해드리면요. 어제 행안위에서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 업체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뭐 연관돼 있다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를 민주당이 불렀는데 그 대표가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을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민주당이 어차피 동행 명령 발부할 건 누구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행 명령장을 누가 들고 갔느냐? 야 3당이 함께 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원래는 동행 명령장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안 갑니다. 원래는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가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당, 이렇게 야 3당이 직접 찾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집에 없었어요. 왜? 진짜 없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기 위해서 개딸들의 지금 아드레날린을 도파민을 반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쇼를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좌파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극적인 포장지 달고 있지만 알맹이가 텅텅 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텅텅 빈 알맹이를 어떻게든 속여 먹어보자 뭐 하는 겁니까? 쇼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이런 저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어제 이 국감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 민주당 현역 의원이 현직 장관의 차량을 당근에 매물로 올렸다라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와,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규 여러분들. 민주당 현직 의원이 현직 장관의 자동차를요, 당근에 매물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상 가능하십니까, 지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차량 번호 소유주만 알면 누구나 개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엄연히 뭐 하는 겁니까? 허위 매물이잖아요. 이거는 범죄행위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웃긴 건 이걸 문제 삼으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정말 핑계가 이런 핑계가 없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화면입니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관 관용차가 매물로 등록돼 올라와 있습니다.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허에 3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한 건데 여당 측에서 본인 동의 없이 올린 건 위법이라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불법이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뭘 잘못한 겁니까? 자, 신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와, 이게 지금 민주당의 국정감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허위 물량이 오는 건요,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언론에 한번 띄우기 위해서,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허위 매물로 올려가지고 저렇게 국정감사 질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아니,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이 뭘 잘못한 거냐?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그럼 세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허위 매물 올려도 문제 없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관용차를 허위 매물 올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차량을 동의 없이 허위 매물 올리면 문제 안 삼을 겁니까? 이 뭔 소리야 도대체가.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별의별 쇼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 개를 더 봤어요. 깜짝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젠 아예 대놓고 뭐라고 있느냐? 야, 대놓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외교 3급 비밀 문서를 국정감사에 틀어버렸어요, 신규 여러분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라는 건요,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편집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국장감사는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북한 김정은도 볼 겁니다. 그런데 엑스포 판세분세라고 외교 상급 비밀 문서를 어디에? 국정감사장에다가 그냥 틀어버린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자, 이와 관련돼서 어제 실제 국토부 장관도 아니 외교부 장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도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이것도 되게 뻔뻔합니다. 외통위 국감에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급 비밀 해당 문서를 공개하면서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이 3급 비밀 문서를 화면을 띄우시는 건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라는 거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에 참사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게 국회가 할 일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뻔뻔스럽죠.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따져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따져 묻지 말라 그랬어요. 문제가 되면 당연히 문제됐다고 말을 해야죠. 근데 정도가 있지. 정도가, 네? 외교 상급 비밀 문서를 생중계되는 국감 자리에다가 심지어 PPT로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틀어놓고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 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3급 비밀 문서 유출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 행위다. 그랬더니 민주당 위성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비밀 급수를 따지는 건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못 보는 것이래요. 저기요. 그러면 왜 전 나라에 비밀이라는 게 급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공개되지 않아야 될 문서들을 하나하나 따진 거예요. 근데 뭐라는 겁니까? 야, 비밀 급수가 못 따지냐? 본질을 물어봐야지. 본질이 비밀 급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정쟁에 미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극적인 포장지를 가지고 보여주기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딸들한테 환호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현직 장관 관용 차량을 당근에 허위 메모를 올려. 심지어는 외교부 상급 비밀 문서를 PPT에 띄워.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교 상급 비밀 문서를 국감장 PPT에 띄워놓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화영의 재판 기록은 왜 문제 삼는 겁니까? 실제 이거 민주당이 판을 깔아준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의 재판 문건입니다.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검찰과 유착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비밀 문서가 더 중요합니까? 이재명 재판 기록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국가 기밀 문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기록은 문제를 삼으면서 국가 비밀 문서는 문제를 안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는요, 국가가 없고 국민이 없고 민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재 모습이고 지금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국감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국감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 초록초록 해가지고요, 뭐 하면 되겠어요? 고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지금 많은 우파 시민단체장분들이 바쁘세요. 국감 보고 뭐 쓰느라고? 고발장 쓰느라고. 자, 지금 실제 이와 관련돼서 고발장도 작성돼 있으니까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지 말래도 제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좌파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 그대로 책임지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가장 주목됐던 국감장은 어디냐? 바로 과방입니다. 자, 실제 그리고 어제 이와 관련돼서 MBC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MBC는 뭐와 관련돼서 보도를 하느냐?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타겟으로 노리고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보도하더라고요. 자, 지금 사실상 민주당 좌파들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와는 와중에서도 MBC는 기승전 이진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국감에 출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직무정지 상태예요. 왜겠어요? 민주당이 지들 멋대로 탄핵안을 처리했잖아요. 이틀 만에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직무정지된 사람을 왜 국감장에 부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려고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야,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겠냐라고 자진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말 다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일하고 싶다 말했어요. 두 번째, MBC는 민노총 방송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최민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만 그와 관련돼서 따박따박 할 말 다 하고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황정화 의원님이 그 답변 과정에서 못 질문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가짜 진보는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 MBC는 뭐의 약자입니까?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입니다. 아까 민주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아니요, 이진숙 씨가 하는 그렇게 이야기가 하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이진숙 씨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MBC 신뢰도가 1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단답형으로 하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단답형으로 못하겠으면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말하는데 같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씹혀서 잘 들리질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유의해 주십시오. 여전사라고 이야기한 적 유의해 없습니다. 주십시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최민희가 말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대답 다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가장 시원했던 것이 뭐 하는 겁니까? MBC와 관련돼서 제대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MBC 사장을 방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장 뭐 한 겁니까? MBC와 관련돼서 똑 집어 말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MBC가 지금의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노총 방송이다 또는 민주당 방송이라 불리는 겁니다. 근데 최민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진대요. 도대체 그 일반 국민들이 누굽니까? 그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왜겠어요? MBC 최근에만 뭐 했습니까? 북한의 열병식은 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국군의 행사를 군사정과 방불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교까지 해드렸잖아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MBC가 공정하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민주당 좌파들 뿐이겠죠. 자, 이와 관련돼서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꼽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어제 최민희가 졌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어제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나서 그 증에 대한 선서를 최민희한테 주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장면이냐? 바로 요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먼저 악수를 건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가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민희를 바라보는 가운데 최민희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민희 씨 인사 잘하신다. 네, 인사 잘하신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 기싸움부터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기고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최민희 씨는요, 조만간에 수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최민희가 최근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재판 자료를 청문회에서 흔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재판 자료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말인즉슨 아직 법원에서 게시도 하지 않은 신문 자료들을 최민희가 어디서 국회에서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최민희가 지금 고발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 첫 수사 단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민희 씨는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수사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뭐에 따라서
형법 136조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형법 314조에 따라서 최민희는 수사받으면 되겠다라는 말씀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과방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코바코 사장 민영삼 사장입니다. 어제 준석이와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어제 준석이가 사실상 억지란 다 부렸어요. 사실상 뇌피시란 다 얘기했습니다. 자, 말인즉슨 무엇이냐? 이번에 민영삼 사장이 코바코의 신임 사장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준석이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정무적 선임 민영삼 사장 누구와 협의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준석의 말에 따르면 민영삼 사장이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코바코 사장이 찍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석이가 어떤 억지를 부리는지, 그런 가운데 민영삼 사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영상 보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준석이가 억지를 엄청 부려요. 자, 얼마나 억지 부리는지 지적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예, 알겠습니다. 사장으로 하실 때, 사장으로 지원하실 때 결국 뭐 아까 역관제 그 영역인지 전문성인지 모른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전문성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역관제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은 사실 정무적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주요 사업 계획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보다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디지털 시대의 코바코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무현도 문재인도 부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방송하신 거 보면 조국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혹시 진보당 좋아하십니까? 누구요? 진보당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고 안 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신 이력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보도됐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예. 캠프에서는 그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그럼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흘 만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사퇴하셨죠? 그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다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예. 사퇴해라, 이준석 무건수행해라 이런 말들 계속 올렸다가 윤석열 캠프에서 해촉되셨죠? 그건 그게 사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 답변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사퇴했는데 어떤 이유 사퇴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퇴한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캠프에 그 조직 활동을 위해서 제가 자진 사퇴한 거예요. 이따 띄워 이렇게 사고 쳐놓고 그다음에 사퇴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사실 바탕으로 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다 그러면은 노무현 문재인도 부정하고 개혁신당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조국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방송 보면은, 그럼 누구랑 정무적 역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한동훈 당대표도 얘기한 거 보면은 당대표 하려고 알랑방귀 끼고 거짓말한다,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설득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띄워드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답변 못 하시겠죠. 정무적 역할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으니까 지금 뭐 역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하고 코바코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업무에다가 정무적 역할 하신다고 쓰신 거잖아요. 전문성으로 코바코는요. 방송 광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십니까? 코바코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요, KBS하고 MBC를 비롯한 방송, 광고, 판매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도 아니고, 광고 기획사도 아니고, 무슨 전문성이 언론사도 있으시냐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무슨 영업 전문성이 활동을 하는 있으시냐고요. 그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럼 전문성이에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걸 또 그럼 잘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요, 하루아침에 증명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뭘 쓰시고 뭐 때문에 되신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재직하는 동안에 성과로서 예.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코바코가 지금 이번에 자료 갖고 오신 거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163억 적자인데, 사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경영 전문가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네. 그 적자라는 것은 그 일반 기업처럼 사기업이면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되겠죠. 최대한 흑자를 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꼭 흑자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지고 지선의 가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왜 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무슨 전문성이 아니, 무슨 답을 안 합니까? 계세요. 무슨 답을 안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석이가 억지는 다 부리고 있습니다. 억지는 다 부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딱 잘라 말씀드려서 준석이가 뒤끝이 장렬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영삼 사장님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을 많이 비판을 했었죠. 지금 그와 관련된 준석이가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민영삼 사장이 나 욕했기 때문에 코바코 사장의 선임이 된 것이다. 민영삼 사장이 나 욕했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정부 대선 캠프에 사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석아, 그거도 뇌피셜이야. 그거 뇌피셜이야. 아니, 코바코 사장을 임명하는데 준석이 비판했다고 왜 임명을 합니까? 더 나아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준석이 비판했다고 왜 사퇴를 해요? 그냥 네 뇌피셜이야 그냥. 저런 말도 안 얘기를 준석이가 뭐 하는 겁니까? 국감장에 떠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민영삼 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라면 어떤 법과 어떤 절차에 따라 문제가 있는지 찝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냥 마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 나 욕했어. 그래서 코바코 사장 된 거야. 그래서 나 저 사람 싫어.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네? 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민영삼 사장이 지금 국회에서 정무적인 역할을 통해 코바코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는 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이준석을 욕했는데 어떻게 나랑 정무적 협의가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준석아, 공과사는 따져야지. 공과사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욕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우파 국민이라면요 다 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나라에 코바코 사장 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준석아, 공과사는 따져야지. 너를 비판한 건 비판한 거고 코바코와 관련된 업무는 업무죠. 근데 나 준석이 욕했으니까 나 이 사람이랑 대화 못해. 나랑 어떻게 정무적인 걸 얘기를 해. 나랑 어떻게 코바코 협의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럼 준석아, 너 지금 대놓고 갑질하겠다는 거야? 나 준석이 이준석 욕했으니까 나 코바코 사장한테 갑질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근데 저런 억지를 지금 준석이가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포장지, 말도 안 되는 단어 섞어다가 고상한 척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나 삐졌다고. 네? 뭘 길게 얘기해. 나 삐졌어. 나 좀 달래주세요. 그럼 되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이 얼마나 말도 안 억지를 부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민영삼 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절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이 얼마나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이준석이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이준석이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는지, 이준석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준석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삼중이었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는 준석이한테 물어볼게요. 준석아, 너도 밝힐 게 많아. 자, 일례로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준석이 뭐 했어요? 천하람이랑 이렇게 삽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천하람은 삽질하는 와중에 준석이 뭐 했어요? 뒤에서 코딱지 팠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새벽 4시에 어떻게 이렇게 삽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코딱지 파던 이준석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주술 아니다.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다 못해가지고요. 거기 칠불사 스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 적 없대요. 식수를 부탁한 적이 없대요. 생각을 해보시오. 상식적으로. 스님들이 새벽 4시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준석이 코딱지 파는 와중에 천하람 보고 삽질하라 그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준석이는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준석과 바로 명태균의 관계입니다. 저는 명태균의 말을 100%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준석이를 되게 챙겨주려고 그랬나 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총리 최재형, 보수욱의 이준석을 건의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날 이때까지 명태균이 뭐 하는 겁니까? 이준석과 관련된 발언을 해주고 있고 준석이와 관련돼서 챙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준석과 명태균은 어떤 관계인지. 자, 이렇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그림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유승민마저도 이준석을 손절하고 있어요. 자, 최근 명태균에 관련된 이준석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유승민마저도 나 이준석의 정치 가린 적 없다라고 손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준석에게 어느 정도의 타겟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명태균의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명태균이 나 그래도 준석이 챙겨주려고 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명태균과 이준석은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유승민마저도 이준석에 대해서 손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준석이는 배지 달고 괜한 갑질 국감에서 하지 말고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요 정도 요 모양으로 국감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셨잖아요. 알맹이 있습니까? 실제 그 안에 민생이 있어요? 국익이 있습니까? 국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현지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허위 매물 올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질 않나. 외교 3급 기밀 문서를 PPT에 대놓고 띄워놓고 큰 소리 치지 않나. 심지어는 나 삐졌다고 대놓고 말하면서 큰 소리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 좌파들의 국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국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뿌릴 때마다 반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관련돼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이 안 보여. 국감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요. 국민의힘이 항의를 해야죠. 국민의힘 문제를 삼아야죠. 그런데 국감 장면 그 어디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국감이 아직 오래 남았으니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뿌리 뽑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숨기는 진실들, 특히 이재명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해 전면에 띄워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